어쩜 이래요? 이 영상을 보셨나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정청래 위원장 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7일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이 결국 자백을 고백해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또한 공수처장이 1차 체포 영장 집행에 일부러 실패를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도 공수처장도 2차 체포에 실패하면 윤석열과 함께 지명수배를 내려서 체포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처장님의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기계적으로 좀 답변하는 듯한 인상이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담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박은정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예상 못했어요? 충분히 예상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했어야죠. 경찰 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영장 체포 집행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은 자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처장님 네, 이번에 재영장 청구했죠? 맞습니다. 며칠간 했어요?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공개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다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지금 공개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수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남동 공관촌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참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의 관저 공관들이 몰려 있어요. 거기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보고 공관촌이라고 그럽니다. 한남동 공관촌.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의 행태를 봐서 여기저기 다 도망다닐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김영민 의원의 주장은 매우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행태상 도망가고도 충분히 남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 빼면 혹시 윤석열이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돌아와서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할 것이고 위헌성 여부 가지고도 충분히 윤석열 씨는 파면이 100%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worry, be happy. 내란숙의 피의자는 어차피 정치 인생 끝났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지 몰라요. 그런 분 생각해서 법을 더 위반해서 더 어려움에 처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행동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처장님, 네, 이 사진 보신 적 있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앉아있는 우리 2030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공수처보다 더 오래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다 하는 사실 명심하시고 2차 때는 1차 실패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장이 그날 집행을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렇게 알리긴 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날 보니까 관저 앞까지 일단 진입을 했죠.
관저 앞에 진입했을 때 지금 공수처장은 그 자리에 경호처 직원이 200명 있어서 집행 못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30-40명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100명 이상 가서 더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차장을 경찰이 체포하겠다,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대한 부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고 나서 체포하지 마라 라고 막았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공수처장에 통한 것 같네요. 체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저는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말씀드릴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지도부의 그 결단으로 지금 그 현장에 철수를 명했습니다. 예. 철수는 그 이유고 봐봐요. 공수처장이 그 체포를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니까 그러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200명이 나와서 결국에는 중과부정 얘기하면서 철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공수처장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집행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상황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공수처장 거짓말하지 마시고 수적 열세나 여러 가지 수적 그때 열세 제가 상황으로 얘기했죠. 봐서 처음에 30-40명밖에 없었다라고. 불필요한- 이건 저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경찰이 여러 명이 진술하고 있어요. 공수처장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수처 검사로부터 오늘 집행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행할 생각 없이 나갔던 거 아니냐는 거죠. 의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 이런 얘기는요. 공수처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공수처장 지금 이 자리만 피하려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의원님 전혀 사실과 다르고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제 2차 집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1월 3일 날 집회 포기했으면 그 직후에 바로 집행했어야 되는데 왜 시간을 계속 끌고 집행을 못했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 물리력만으로 지금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좀 고려됐습니다. 경찰과 협조를 해야 되죠. 네. 경찰 협조해달라고 국수본 찾아가서 부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상의를 경찰은 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공수처장이 직접 찾아가든가 공수처 차장이 찾아가서 국수본에 찾아가서 이렇게 업무 협조하자라고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지 따뜻한 공수처 사무실에 앉아서 집행할까 말까 하다가 물리적 충돌 있어 그럼 돌아와 이런 지시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지금 길바닥에서 빨리 체포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까지 거짓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네. 그거 아직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체포하러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 종합적 2차 고려가 집행에 아니라 대해서, 체포하러 들어갈 수 하도록 있냐고요? 하겠습니다. 영장에 포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뭐 수사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네. 영장에 만약 포함 안 시켰으면 공수처장 자체가 무능입니다. 수색 범위를 충분히 포함시켜야죠. 지금 도망간 정황들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색 범위가 여전히 관저로만 한정돼 있으면 그건 공수처장의 무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왜 1월 3일 현장에서 5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처장님 답변하세요.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때 현장에서 나올 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뭐 여러 종류의 그 화기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화면으로 그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의 차량도 있었고 저희들 지금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당시에 경호처 직원이 지금 제보를 했어요. 발포를 해도 된다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당시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 더욱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저렇게 버젓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법원이 2번이나 판단했습니다. 적법하다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저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의 공범 박종준 경호처장이 저렇게 버젓이 얼굴 내밀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윤석열식 언론 플레이거든요.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찰할 때도 밑에 부하 검사들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뒤로 숨고 마치 불법한 감찰을 하는 것처럼 온 검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언론에 저렇게 들이밀어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게 하고 저래가지고 저 사람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행범 체포를 왜 안 했습니까? 현장에서 국수본에서 하자 그랬는데 왜 안 했습니까? 공수처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로 인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런 판단이었지 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호처장이 지금 현행범인인데 왜 체포를 안 해요? 거기서 체포를 하셔야죠. 그리고 공조본부는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회의체 형성해가지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이 진압 작전에 대해서. 진압 작전과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온 것은 아니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냐고요? 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이긴 말씀드린 모였습니까? 제법 많은 숫자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 작전 성공하십시오. 안 그러면 공수처 그만 폐지하세요.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위에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국방부 장관 관저 공간 비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아마 가서 뭐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잡으러 갔을 때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도주로 보시면 저 뒤쪽으로 가면은 합참 공간이 또 있습니다. 합참 공간은 벙커 있다고 하고요. 지하에. 거기는 문 잡고 들어가면 밖에서 못 연답니다. 그리고 거기 패닉룸이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도주를 할 수 있고 돌아가지고 또 큰 길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도주할지 모릅니다. 도주하면 수비하십시오. 누구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지금 국민의힘 어제 관저에 체포영장 저지하러 간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위헌정당 제도는 헌법적 가치 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 절차에 따라서 해산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사무처장님. 예, 정당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기 가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야 되고요. 김서구 차관님. 네.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 진정을 하면은 검토해보겠다고 지난 법사위에서 답변하셨습니다. 네, 진정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직원들 체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하러 오는 공수처 검사들, 경찰들을 이런